안녕하세요. 유아와 초등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쑥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백정혁 박사님과 함께하는 그 뇌과학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아무래도 젊은 박사님한테 좀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재미도 있고 좀 신선하기도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뇌라는 거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사실 계속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영상에서는 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건지, 뭐 뇌세포 늘어났다는 게 성장인지 제 수준에서 궁금한 거를 이제 박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저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제 내가 강연을 하다 보면 내가 네. 커가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진짜 그냥 내가 성장하는 게 물리적으로 정말 커진다. 라는 걸 음, 꼭 말씀드리는데요. 그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태아 때는 한 400g의 자봉 크기의 뇌였다가 음. 이제 한 2살 때 됐을 때 거의 성인 뇌 한 75%가량 크거든요. 어, 그리고 2살 이후서부터는 성인 될 때까지 매년 1%씩 평균적으로 1%씩 계속 커갑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뇌가 크기가 커진다. 크기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크기가 커질수록 뇌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던 뇌 세포들이 연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음, 그래서 서로 뇌 세포들이 연결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려는 내 신경세포. 나도 공부하려고 하는 신경세포인데,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맞물려서 연결이 돼야 실제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풀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기도 커지지만 그만큼 신경세포들끼리의 연결도 많아진다. 라는 것을 이제 음, 성장하는 것으로 저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내가 진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뚜렷하게 나타나는 표현형이 뭐냐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맞아요. 말만 하고 하긴 하지만 이후에는 내가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의견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 아이가 내가 점점 성장해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정말 눈에 띄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크게 커지고 연결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거를 이제 보였을 때 이제 내가 성장한다고 할 수 있고 선생님,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나이가 지금 52살이에요. 맨날 맨날 누워서 잠만 자는 20대가 있어요. 네.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저는 책방을 하니까 계속 책을 보잖아요. 자, 네. 이렇게 책을 매일매일 읽는 50대가 있다. 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뇌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 야, 이거 굉장히 어, 어려운 질문인데, 마침 제가 오늘 기사 뉴스를 봤거든요. 거기에 무슨 진짜. 기사였냐면, 네, 오늘, 네.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음, 그 독일에서 3,800명 대상으로 책을 읽고, 음,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필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룹군을 나눠가지고, 그걸 네. 하지 않은 사람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오, 일반적인 40대, 50대에 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은 전혀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뇌 노화가. 오, 전혀. 오, 아예 그냥 뭐 덜 감소한다가 아니라 감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뭐 20대서부터 그게 쭉 유지해서 꾸준히 책을 읽고 그다음에 공부하시고 쓰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20대는 쌩쌩하긴 하지만 음, 그래도 50대 계속 꾸준히 책 읽고 공부하시는 분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계속 뇌도 결국 단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네. 이게 보니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단련을 왜냐면 해야지. 그냥 있으면은 25세 이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내 아, 그 활성도가. 그러면 그 지금 문제에서 20대라고 했지만 네. 조금만 지나면 그걸 아무것도 안 했으면 놀고 먹고 하고 있으면 떨어질 거고 진짜 꾸준히 이제 공부하셨던 분은 오히려 그게 떨어지지 않고 그래프가 이제 유지하거나 상승 곡선을 유지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구나. 중요한 포인트네. 결국에는 네네.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 그래서 그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에 의해서 네. 뇌가 진짜 물리적인 구조도 변하고 음, 기능도 달라진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뇌 가수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음, 신경 가수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원리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계속 이제 뇌 활성을 유지도 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뇌에 손상을 입었거나 다친 사람이 있다면은 충분히 훈련이나 운동을 통해서 다시금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아, 것들이 이미 뇌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마치 운동하다 팔이 부러져서 음, 팔을 고친 다음에 재활을 하듯이 네, 뇌가 맞아요. 네, 다치면 재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재활이 가능하죠. 네네. 네. 이 이론에 너무 빠지다 보면, 뭐든지 다 이제 생각한 대로 한 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음, 예를 들어, 뭐,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미 변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을 굉장히 이제 우울감을 심하게 느끼고, 힘든 네.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과 행동으로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적절한 약물적 치료나, 아니면은 음, 자극이 충분히 더해져서, 뇌를 다시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외과적인 치료, 그 다음에 어, 의료진의 치료가 분명히 들어가는 경우도 필요하다는 것도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음, 좀 전에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그 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네. 엄마들 중에서 뭐 대치동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학군지에 계신 엄마들 중에서 애들이 번아웃이 왔다. 엄마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거죠. 정신과에 음, 가서 진료를 받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 그게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음, 그거는 좀 안 좋은 생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하다 다치면 금방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뇌도 많이 쓰다가 문제가 되면 고쳐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러니까 이게 음. 사실 그건 정말 극단적인 경우고 그냥 바로 병원 가야지 이런 생각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많은 뇌과학 책들이나 이런 걸 읽다 보면 정말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 일단은 그 자극을 주는 거를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어, 만약 예를 들어서 공부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번아웃이 왔으면 당연히 공부하는 행위는 무조건 멈춰야 되고 두 음, 번째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번아웃이 왔다는 거는. 그럼 음, 정서적으로 그걸 채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어떤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던가 내가 음, 그동안 이전에는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서로 교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다시금 채워줌으로써 에너지를 채워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데 그런데도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아,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노력을 안 하고 바로 얘 지금 번아웃이 왔네 병원 가봐야겠다 이런 경우가 꽤 많대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정신과 의료진 저도 아는 정신과 의사분이 계신데 뭐 음, 해보셨어요 하면은 안 했다는 거죠. 적어도 어, 최소한의 뭐 명상이나 아니면은 복식호흡이나 요 정도도 해보셨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굉장히 어, 많대요. 자, 그런 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좀 번아웃이 왔으면 그런 거를 케어를 먼저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심하게 왔다. 라고 했을 때 최종 목적지가 약간 병원의 도움을 받는 거지,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거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아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꽤 많다. 이 부분을 좀 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네. 어, 처음에는 이제 뇌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번아웃이 와버린 그 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저희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영상을 넣을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넣은 이유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정서지능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 부모가 아이를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계속 경각심을 가지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게 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백정엽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결국은 이 책 때문에 이제 제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용 그림책이긴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좀 책을 번역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젊은 뇌과학자가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번역하신 책이면 좀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그 책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책, 네, 이번에는 이제 수학에 관한 책인데 19단, 9구단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제가 그 책을 발견한 지가 조금 됐는데 그 책이 일반 19단 책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의 의도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마침 연락도 닿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분을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사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책방에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분은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한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